발표형 11번 로그에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치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로그 3의 x가 등장을 했고요. 로그 9의 x가 등장을 했는데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잘 보셔야 됩니다.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밑에 지수는 앞으로 나올 때 분모로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놈이 2배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되고 빼기 3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물론 로그 3의 x를 치환해서 푸는 게 맞겠지만 뭐 치환을 하나 그냥 이 상태로 푸나 그거니까 우린 그냥 뭐 풀어볼까요? 그래봤자 이놈은 이거와 그 다음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3의 마이너스 3승인 27분의 1이 되거나 또는 x는 3의 1승인 3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수 조건을 보시면 그냥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이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9분의 1 요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재미있게 이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로그를 t로 치환할까? 치환을 해보자 한번. 이렇게 되면 이놈은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 이꼴 0이 되는데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이 둘을 더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를 더한 경우에 요 놈이 결국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누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이 값을 구해내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결국 마이너스 2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베타라는 놈은 3의 마이너스 2승인 9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여기까지만 본 다음에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3의 마이너스 2승에서 9분의 1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쫙 와버려요.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요렇게 아낀 몇 초간들의 시간이 모여서 나중에 킬러 문제, 뭐 29번, 30번, 21번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지수가 있는 방정식 치환형 두 번째네요. 얘를 보시면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y를 더하면 5고요. 곱하면 6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그냥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라지 x로 치환하시고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를 라지 y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놈이 5고요. xy라는 놈이 6이 되는 겁니다. 수학 1에서 우리 두 개의 합과 곱이 등장한 경우에 xy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즉 라지 x와 라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빼기 5t 플러스 6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t 빼기 2와 t 빼기 3은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x가 2이고 y가 3이거나 또는 x가 3이고 y가 2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지금 라지 x, 라지 y 구하는 게 아니라 스몰 x, 스몰 y 구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가 결국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2 되는 거니까 x는 4가 되는 거고요. y는 요놈이 이꼴 3 되는 거니까 3의 3승에서 27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스몰 x는 2의 3승 8 되는 거고요.
스몰 y는 3의 제곱해서 9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7 빼기 4와 9 빼기 8 중에 더 큰 값을 구하는 거죠. 당연히 27 빼기 4가 더 크니까 정답은 2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요 각각을 치환을 해서 라지 x, 라지 y 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다시 스몰 x, 스몰 y 값을 구하는 데 활용하는 이런 치환형 문제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이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 두 번째 문제에는 로그 2의 x를 t로만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t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요거 그냥 2t 되는 거 보시죠? 빼기 11 이꼴 0 요거 해서 풀어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71번 봅시다. 얘도 로그 3의 x를 3의 x인데 요건 이상하게 썼네요. 그죠? 마음이 급합니다. 3의 x를 이꼴 t로 치환해 주시면 한 번에 갑니다. 얘는 t 제곱이 되고요. 요놈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빼기 3t 플러스 2 이꼴 0이 됩니다. 그런데 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나왔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 뭐 한다? t의 두 근은 로그의 2를 3을 밑으로 하는 알파와 로그의 3을 밑으로 하는 베타고 이 둘의 합을 구해야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 베타가 되어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놈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3의 3승인 27이 된다 라는 걸 또 한 방에 알아낼 수가 있지요. 됐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이거 진수조건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지만 여기서 치환하면서 t라는 놈이 실수 전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t가 어떠한 근을 갖든지 간에 실근을 갖게 되면 진수조건은 만족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진수조건이 있지만 얘를 치환하면서 t의 범위를 구하고 그 t의 범위에 해당되는 t의 근을 구한다면 더 이상 진수조건을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얘가 27이 답이 된다는 걸 이렇게 쓱 눈으로 보고 한 방에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이놈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를 t로 치환합니다. 물론 t는 실수 전체가 되니까 요 방정식을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꾼 그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만 갖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진수 조건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죠.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3이니까 이놈은 t 빼기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9라는 놈은 3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분모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10배 t가 됩니다. 플러스 26 이꼴 0이 되고요. 얘는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27 이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알파 베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t의 두 근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고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얘는 두 근의 합과 같은 거니까 12가 됩니다. 결국 알파 베타는 3의 12승,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실근 갖는 건 맞죠? 4분의 d 보면 36 빼기 27이니까 0보다 큽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173번. 자,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요. 지금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곱해진 놈을 봤더니 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요 놈을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로그 3분의 로그 x 그 다음 곱하기 얘는 로그 4분의 로그 x입니다. 즉 10을 밑으로 하는 밑변환 공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4라는 놈은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1에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 문제. 로그 2분의 로그 x로 쓰셔도 되고요.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y로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 y군요. 여기가 y고 바뀌는 거고. 됐죠? 이게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1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곱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가 돼요. 다시 한번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준 겁니다. 됐지? 그러면 얘가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니까 이 2를 양변에 곱해주면 요거 두 개 곱한 놈은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결국은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3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또 이거예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로그 3과 로그 2의 자리를 바꿔서 이놈을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y의 꼴로 변형하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로그 2x를 라지 x, 로그 3의 y를 라지 y로 치환하면 되고요. 결국 라지 x 플러스 라지 y는 2, 그 다음 라지 x 곱하기 라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x와 라지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결국 t 빼기 3,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꼴 0이 됩니다. 결국 t는 3과 마이너스 1인데 그 얘기는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혹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x와 y 값이 a, b라면 3배의 a, b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이 스몰 x는 로그 2의 x가 3이니까 이건 8이 되는 거고요. 스몰 y는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거꾸로 이 경우에는요. 스몰 x가 2분의 1이 되고 스몰 y는 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x 값이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이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a, b는 요 놈이고요. 3배의 a 곱하기 b 구해봤자 자 답은 8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밌지? 그지? 너무 재밌다. 그 다음 174번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두 근의 곱이 100일 때 이건 뭐 뻔할 뻔짜네요. 그러면 한 방에 갑시다. 두 근의 곱이 100이란 얘기는 결국 요 로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k가 되고 그놈이 로그의 알파, 베타. 이거 뭐 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를 갖는다면 로그의 x와 로그의 알파와 로그의 베타가 바로 이 로그 x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고 그 두 근의 합을 구해야만 로그 알파 베타가 나올 거며 그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k다.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지? 근데 두 근의 곱이 100이다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가 100이란 얘기고 얘는 2. 끝났네요. k는 2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한 줄 만에 답 나온다. 훈련이 된 학생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양수 A, B가 있는데 A가 B보단 작대요. 이때 로그 A, B의 값을 구하라. 언제? 요 두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치? 그럼 얘는 뭐냐 하면요. 양변에 밑 10자리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로그 10의 10의 제곱이지만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1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다시 쓰면 결국 로그의 A 더하기 로그의 B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로그 A를 라지 A, 로그 B를 라지 B라고 놓자라는 거죠.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A 플러스 B가 2고 A, B가 마이너스 3인 이러한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즉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T에 대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T 빼기 3,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꼴 0이 돼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large B가 large A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B가 3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large B가 3이란 얘기는 small b는 10의 3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mall a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의 이러면 결국 뭐가 이거 괜히 구했다. 이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이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이 구하라가 로그 b 빼기 로그 a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거 b-a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끝났지. b-a라는 놈은 b-1이니까 4가 b는 미치겠다. 그죠?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정답이 됩니다. 됐지? 얼마든지 이런 거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6번 볼까요? 1보단 A가 크고 A보단 B가 더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요 놈이 성립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가비의 리라는 거 기억납니까? 가비의 리에 의하면 A분의 B는 C분의 D는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가 성립을 하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꼴 K라고 나왔을 때 요것만 본다면 B는 AK고요. 요것만 본다면 D는 CK니까 B 대신에 AK 놓고 CK 넣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A 플러스 C분의 K로 묶어주면 A 플러스 C가 돼서 또 K가 나옵니다. 그치?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얘가 보면요. 3A와 B를 더한 놈이 여기 딱 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3은 뭐겠어? 이거 두 개 더한 놈이겠지. 그치? 그래서 가비의 리로부터, 이 가리비 아닙니다. 가비의 리입니다. 얘로부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플러스 2배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는 얼마? 3이다. 이걸 얻어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 양변에다가 밑 A짜리 로그를 취하면요. 로그 A에, 자, A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A에 A, 그 다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놈이 1이고 요놈이 0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소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즉, 로그 A의 B는 1보다 큰 거죠. 그치? 그래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를 T로 치환하면 T는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등장을 하고요. 얘는 T 플러스, 자,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꾼 건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T 곱하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는 이꼴 0이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해봤자 T 빼기 1, T 빼기 2 이꼴 0인데 T가 1보다 큰 것만 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T는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즉 T가 누구였는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니까 여기서 요 값이 2란 얘기죠. 정답은 20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